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디킬러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몇 번이나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이 자동화 솔루션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를 급등을 시켜주고, 상한가를 뭐 두 방이나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조 2천억, 그죠? 그리고 8,700억, 뭐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줬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 원전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슬금슬금 움직임이 나와 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딱 있어요. 이게 그냥 재료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웃기거든요. 오늘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오늘 일단 결국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얘네들이 아래 꼬리를 쭉 달면서 올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분봉으로 딱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면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딱 봤었을 때 장시가에 대한 거래량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의 막판에, 그죠? 막판에 거래량이 갑자기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서 얘들이 아래 꼬리를 달아줬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왔나라고 딱 보니까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딱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애들 여기 밑에 보시게 되시면 이게 거래량이 찍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거래량이 찍히는 건데 이게 완전 장 막판이에요. 장 막판에 딱 보게 되면은 순 매수 금액이 140억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140억이 들어왔고, 중간에 여기죠. 여기서 110억, 120억, 그래서 230억 정도에 대한 물량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딱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당장 거의 오후장에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프로그램 애들이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올려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2시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시쯤에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고 15분 만에 20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터져 나와주는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이고, 자, 요거 딱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기술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누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JP 모건. 그죠? JP 모건에서 들어오고 메릴 린치에서 계속해서 들어와요. 원래 메릴 린치가 계속해서 상위에 있었습니다. 원래 1 위에 계속해서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메릴 린치가 여기서부터거든요. 바닥권에서부터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 가지고 가격 쭉 올렸죠. 주가에 대한 급등 추세가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요날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들어왔다면 지금 고점이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얘네들이 좀 매도를 할 법하잖아요. 그죠? 매도를 할 법하는데 지금 메릴 린치에서 매도를 하는 게 있습니까? 매도를 하는 게 없어요. 매도를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JP모건 서울, 얘네 JP모건 서울도 봐야 되는데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자, 그러면서 여기 바닥권에서 메일 린치와 동일하게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받쳐줬는데 주가를 올려줬었을 때 얘들이 매도를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을 때 있죠. 고점을 찍었을 때 물량을 더 담고 내려왔을 때 오히려 매도를 진행하면서 뭐 했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손해를 봤다는 거, 손해를 봤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었을 때 뭐 합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의 매수를 동반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 줬던 이 메릴 린치 애들이 결론적으로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제대로 매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어떠한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고, 무슨 재료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기술 관련해서 뭐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슬금슬금 좀 나와주고 있죠.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나와주고 있고, 원전 관련해서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우리 기술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봐야겠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우리 기술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에 대한 실적이거든요. 실적? 지금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 언급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 뭐 실적도 안 나오고 그냥 완전 작전주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 이거예요.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뭐 100 이면 100이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딱 그게 있어요. 실적주를 보고 실적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적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됐었을 때 실적 시즌이 됐었을 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냐면
진짜 실적이 완벽한 애들 있죠. 실적이 좋은 애들. 그죠? 실적이 좋은 애들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100 점짜리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빵 점짜리 또는 10 점짜리, 20 점짜리에 대한 종목을 찾고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 딱 보세요. 실적 자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좋지 않아요. 2022 년도에 영업이익 뭐요? 흑자에서 48억 정도에 대한 흑자를 받고 67억 정도에 대한 흑자를 받고 2024 년도에는 6억, 그리고 2025 년엔 30억 정도에 대한 손해를 봤고 이제 6월 달에 2 분기에 7억, 그리고 3 분기에 7억 정도에 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025년 실적에 어떠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2025년 실적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찍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2026 년도에 이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고, 턴어라운드가 됐었을 때 이전에 나와줬던 실적을 압도하는 실적이 나와주면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제대로 한번 나와줄 수 있고 터져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기술 관련해서 뭐 당연히 재무적인 부분으로 이 메릴린치나 다른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놓고 고점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매도를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빼먹지 말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계속해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는데 이 수급 처리가 지금 3 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어요. 3 거래일 연속으로. 3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수급 처리를 만들어 주고 있고, 분봉상에서 흐름을 계속해서 봤었을 때 지금 구간을 어딜 지켜주고 있죠? 요 라인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요 라인, 그죠? 이 라인까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그냥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떠한 흐름이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했었을 때 계속해서 수급 처리를 만들어 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계속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잖아요. 그러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돈을 겁나게 쓴 거예요. 돈을 겁나게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꼭대기 구간, 이 구간을 이탈시켜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탈을 했었을 때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투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을 봤었을 때 박스권을 보통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 박스권을 만들어줄 때 이 하단에 있는 지지 라인, 이 라인을 정말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이 구간을 이탈을 했었을 때 투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투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요 구간을 이탈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투매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 주가가 눌리는 이러한 부분이 생겨나는데, 결국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물량 다 받아주면서 주가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 꼬리 계속해서 달아주면서 물량을 담아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 라인에서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 메일린치에서도 아직까지 매도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간계, 이 기간계에서도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오늘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더 들어왔습니다. 더 많이 들어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이 깔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자,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날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요 날이에요.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던 저번 주 금요일 기준이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기준부터 갑자기 대량의 매수세를 더 붙여놓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고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만간 한번 터진다. 자, 조만간 한번 요러한 슈팅이 한 번 더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완전 얘들 신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위쪽 라인까지 완전히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죠? 여기 이전에 한번 이 위쪽 라인까지도 돌파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요때 당시에 주가가 언제적이에요, 이거? 2026년, 2025년 이때인데 이거를 뭐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요때부터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완전 신고점 영역이잖아요. 그죠? 신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이 위쪽 라인으로는 뭐다? 완전히 거의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열려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얘들이 한번 수급을 터트려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준다면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요것도 있잖아요. MMIC, MMIS, 그죠? MMIS에 대한 재료까지 같이 있잖아요. 국내 유일 원전 MMIS 계측 제어 시스템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네들이 그냥 핵심만 보겠습니다. 핵심만. 얘네들이 이 SMR,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미국에서 러브콜을 겁나게 때려박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러브콜을 겁나게 때려박아서. 근데 미국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이 원전에 대한 러브콜을 때려박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에 대해서 설계는 잘해요. 이 설계는 잘하는데 이 설계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시공, 그러니까 이 SMR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이거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설계는 하는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술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국내 유일 원전 MMIS, 이제 IS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데, 계측 제어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는 원전에 빼먹을 수 없는 기술력 중에 하나거든요. 빼먹을 수 없는 기술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 MMIS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기술이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이 MMIS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부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흐름이죠? 얘들이 독점이에요, 여러분. 독점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재료가 어마무시하게 터져 나와줘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한번 제대로 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술 아직까지 늦지 않았고요. 매우 타점과 매우 타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전략을 잡아드리면서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번호 010-4826-2139번으로 이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브리핑을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우리 기술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우리 기술 관련해서 예전에도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브리핑까지 남겨드렸었던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관련해서 꾸준하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까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4826-2139번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우리 기술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